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간밤에 축구 때문에 잠설친 분 많으시죠? 어디를 응원하셨습니까? 저는 아르헨티나 응원했습니다. 메시가 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서요. 리오넬 메시 참 대단하지요. 축구의 모든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축구의 메시, 골프의 타이거 우즈, 테니스의 로저 페데러, 그야말로 우리가 기록이나 역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런 인물들과 이런 선수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 저도 아르헨티나 메시를 응원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다 이기면 되겠어요. 그리고 음바페는 또 다음 기회도 있고. 다음 기회 있잖아요. 예. 근데 잘하긴 참 잘하더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예. 정치구단 박지원도 함께 사는 것. 예.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정치부 기자 할 때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을 직접 취재를 해봤다 하는 거 참 행운으로 생각하는데요. 또 이렇게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님을 직접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참 저한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래요. 예. 그래도 박지원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차고 나가는데 백운기한테는 맥을 못 쓴다. 에이, 왜 그러지? 백운기의 수가 훨씬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진짜 그분은 KBS에서 라디오 할 때부터 탁월한 진행을 잘하더라. 그런데 내가 KBS 사장 됐으면 보도본부장 시킬 건데 지금도 내가 100번 하고 부른다.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도 예. 제 표정 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그 언론 탄압입니다. 되게 보면은 집권을 하면은 예. 언론 탄압의 유혹을 느끼는데 이러한 것을 안 하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죠. 근데요, 지금 집권 안 하셨어도 원장님은 마이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권력이죠. 권력일까요? 예, 마이크 대통령. 그래도 검찰에 잡혀가서 12시간 반씩. 근데 왜 그렇게 조사받고 검찰하고 친하세요? 제 사주팔자에 예. 검찰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또 제 운명에는 잘 헤쳐나간다. 그래서 지금 만약 검찰 수사 관계를 질문하시면은 제 변호사 소동기 변호사 잘 아시죠? 예. 절대 말하지 마라. 답변하지 마라. 왜 그러냐? 예. 여러 사람들이 그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그것은 검찰 시각으로 보면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오늘 속보에 방금 전에 복당 허용됐다, 이 소식 떠서 그것부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검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복당 원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락 받으셨어요? 연락은 못 받고 예. 지금 이 KBC 광주 방송 오니까 예. 역시 저희 고향 방송이라 그런지 행운이 오네요. 예. 그 KBC TV 오늘 저녁 6시 15분 여의도 초대석. 여의도 초대석에 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소식이 와서 다시 예. 그걸 질문을 해서 답변하고 왔습니다. 광주 방송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얼마 만에 돌아오시는 거죠? 사실상 6년 만에 6년. 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지난 2년은 제가 국정원장으로 일했고 때문에 정신적 민주당 당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안철수 신당에 저와 함께 옮겨갔던 모든 분들이 대통령 선거 때 복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복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오니까 좀 제 팔자가 기구해서 여러 가지 설도 나오네요. 복당의 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김대중 대통령의 혼이 얽힌
민주당에서 마지막 정치 권리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고향을 버리고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것은 제가 안철수 전 대표를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고 귀신이 쓰였든지 그랬다.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돌아갔으니까 I am so happy.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총체적으로 탄압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용공, 이재명 대표는 비리로 이러한 것을 단결시켜서 싸워서 이기는데 우선 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후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하는데 제 부족한 능력이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놓는 그런 열과성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시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 인생이나 정치의 가장 큰 실수였기 때문에 크게 용서해 주실 것도 당원 그리고 지도부 의원들에게 바라고 또 국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원장님 복당의 편을 저희가 맨 처음 들은 셈이 됐네요. 그렇죠. 예. I'm so happy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I'm sorry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쏘리와 해피가 같이. 아니, 정치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에 이제 복당을 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장님께서 사과를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글쎄 제가 뭐 수차 사과를 했는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것도 제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하고는 한번 만나셔야죠. 만나야죠. 예. 저하고 좋아요.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하고 사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 그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도 그러나 당이 결정하면 선당후사 정신으로 함께 하겠다. 뭐 저한테 잘 해달라는 후배의 부탁이니까. 예. 정청래 의원 입장도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이해해야죠. 예. 이해 안 해서 둘이 싸우면 뭐예요? 지금 정청래 손혜원 두 분이 그 공격을 하는데 제가 같이 싸우면 뭐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궁금한 게 이제 복당이 되셨는데 혹시 이 다음 총선에서 당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시지만 다시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어제도 목포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느냐 하니까는 목포 출신 우리 연극계의 거목 김성옥 선생이 손숙 장관 부군 되시는 분. 손숙 장관 예. 부군. 예. 그래서 저하고 참 형님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성옥, 손숙 이 두 부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그 세 따님들과 얘기도 하고 사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참 기쁜 것은 그 외손녀 하나가 그 김성옥, 손숙 이 두 분 사이에는 딸만 셋이에요. 저는 딸만 둘인데 그 외손녀가 미국 아주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그 OTT 찍었는데 미국에서 TV에서 방영됐는데 시청률 1위였대요. 그리고 이제 2편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귀국하는 거예요. 그건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래도 그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내일 만나면은 틀림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버지 닮은 거요. 엄마 닮은 거요. 그래서 목포에 나가신다고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이 다음에 나는 그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뱅뱅 돈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가에 눈물이 있잖아요. 김성호 알겠습니다. 형님을 애도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정치 일선에 복귀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예.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쭉 이제 검찰 수사 얘기해 보죠. 쭉 그동안의 검찰 수사도 많이 받아보셨고 또 그 정도 오래 수사도 받고 또 고역도 치르시고 그랬으면 좀 이제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사 받아보시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던가요? 그 청구하기를 바라세요? 그러지 그렇게 않죠. 눈을 딱 까가지고 쳐다보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하고 그런 우정이 아니잖아요. 아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저희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소동기 변호사가 일체 얘기하지 마라. 예.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든 구속 기소를 하건 불구속 기소를 하건 검찰의 몫인데 제가 얘기하면 괘씸죄에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조사받고 나오셔가지고 12시간인가 조사받으셨죠? 12시간 반. 12시간 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나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쭉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는 삭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물을 때라도 예. 제 답변하지 않을 테니까 방송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하세요. 그런 거 여쭤보려고 모신 건데 그걸 대답을 안 하시면 그러면 제가 안 하고 가죠. 아니 삭제가 글쎄 답변 안 한다니까요. 우리 그것도 얘기하지 소동 말라고. 변호사가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검찰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예. 마라. 그때 나오다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예. 듣고 예. 그러면 나와서 하신 말씀은 국정원 메인 서버 삭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삭제가 그거 묻지 되더라. 말라니까요. 아니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은 정리를 해야죠. 정리할 삭제가 필요 되는 없어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날 바로 페이스북에다 제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은 한결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여쭤볼 수도 없고. 독재자도 아니고. 예. 내가 입을 내 입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수사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은 일부 신문 칼럼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칼날이 갈 수 있다. 그런데 저한테 묻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한테 대통령 관련 부분은 관련되는 것은 묻지 않는 걸 보면은 또 검찰총장도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거 보면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대통령까지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계속 나오는 큰 뉴스가 통계 조작 관련해서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지금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든지 이렇게 계속 조사하는 것 혹시 어떤 시나리오나 기획이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또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2년 국정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면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셨던가 문재인 정부의 23명의
장차관을 수사선상에 놓고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통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anything but 문재인, 예. ABM 뭐든지 좋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를 자꾸 회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미래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통계 조작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이제 국정원장 내정이 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전직 국정원장들 다 이렇게 말년이 안 좋았는데 나는 감옥에 안 가는 그런 국정원장이 되고 싶다, 되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국내 정치 개입 안 한다.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 전혀 깨끗하게. 이렇게만 하면 나는 감옥 안 가는 국정원장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 원치 않는 또 생각지 못했던 일로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혹시 이런 것도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기구하게도 남북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이번에 또 남북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조사를 받으니까 이건 아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남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검찰의 잣대로 감사원의 잣대로 정보기관을 재단하면은 앞으로 분단의 극복을 위해서 남북 대화가 필요한데 누가 나서겠느냐. 저는 특히 서훈 전 안보실장은 약 35년간 국정원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도 저와 국정원 직원 두 분이 다닐 때 그 막내로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서훈 전 안보실장을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드리면서 국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정원에서 대북 관계를 한다고 하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훈 전 실장은 YS 때도 캐도 북한에 가서 3년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수 정권에서도 믿었으면 내보냈겠어요. 그리고 그 후 모든 남북관계 접촉에 서훈 전 실장의 족적이 다 남아있고 그분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담대한 개혁,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지금 뭐 미사일 쏘아대지만은 ICBM 쏘아대지만은 대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서훈 같은 인적 자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그러한 것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또 고초를 겪게 한다고 하면은 나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정보기관과 그러한 문제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저는 국익 차원에서도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국가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시군요. 그건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 그러셨나요? 제가 얘기하니까는 하시더라고요. 전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막 시작했을 때 그러한 의사표명을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 검찰이나 감사원이 계속 이렇게 수사를 하고 압박을 하고 이러는데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네, 올라갈 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보고 있다는 걸까요? 만약에 전 정권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 교육, 연금 이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혼자 개혁 못하는 거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 혁신은 어떤 국가나 어떤 정부나 어떤 정당도 해나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한 TF를 구성해서 국민과 전문가와 해당 당사자들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는 국제 경제가 다 나쁘니까 우리 나빠진다. 그래서 당신은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건강보험 이런 것을 개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바로메타가 된 게 화물연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화물연대가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강성으로 산업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버리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민주당도 정의당도 정부 여당 아닌 3년 연장하는 것을 승복했고 또 화물연대에서도 그러한 것을 조합원 투표로 61%로 가결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받아들여야지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되지만은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제가 왜 아까 그 김성옥 선생 상가에 목포에 가서 이제 몇 사람을 만나보니까 최저임금 주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저 구멍가게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다 찬성해요. 원장님 말씀 들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참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올해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해법을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간부들하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법인세 1% 인하 문제 등 합의가 잘 된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산은 12월 2일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급이고 다음 12월 9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도 좋아요. 이제 지금 어차피 안 됐다고 하면은 사실 12월 31일까지 통과돼도 정부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딱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고 같이 연결이 돼 버리니까 국정조사는 기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겠다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보다는 차악도 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양보할 것 좀 더 양보하고 통과시키고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포커스를 맞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자가 양보해야죠. 프랑스 월드컵에 우리가 아르헨티나 응원한 게 뭡니까? 약자를 편들어 주는 거죠. 정부 여당은 다 가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들의 주장도 좀 반영해 줘야죠. 그런다고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는 안 돼요. 또 뭐 사실 그 예산 뭐 대통령실 어쩌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민주당도 좀 양보해서 받아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더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은 코미디죠.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세요.
화물연대 고개 숙이고 가도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민주당 정의당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어도 안 된다. 처벌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편성한 예산안 그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어떤 처리해서는 경우에도? 안 되죠. 예. 협의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159명이 희생된 참사된 12구 이태원 참사를 볼모로 잡지 말고 국정조사 해야지. 예. 어제 49제도 안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49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그리고 거기에 영령들과 입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가서 대통령 네 분이 하시고 이상민 장관 몰아내고 사과하고 하면 훨씬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건 내 말을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몰라요. 아니 거듭 말하잖아요, 제가. 안 들어도 지지율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소폭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올라갈 돼요. 건데.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25%, 2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0% 선까지다 이렇게 하는데 45%, 50% 미만은 의미가 없어요. 동력 못 받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 말을 들으러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추운데요.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복당 허용됐다는 소식과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